자, 이런 와중에 뭐 지금 실제적으로 이란이 제3국을 통한 뭐 중국이겠지만 협상에 돌입했다라고 하는 뉴스는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협상이 시작했으면 협상을 종결질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란의 차기 지도자로 결국 둘째 아들이 지명이 됐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사망한 알리 하메네이의 차남 모주타바 하메네이가 전문가 88명이 뽑은 차기 최고 지도자에 선정이 됐습니다. 사실 며칠 전에 모주타바가 뭐 선정됐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걔 너무 경량급이야. 급이 안 맞아. 나 걔 용납 못해. 못 받아들여. 다른 최고 지도자라면 난 괜찮아. 미국하고 동맹국들하고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애로 다시 뽑아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란 전문가 회의는 만장일치로 모주타바를 차기 최고 지도자로 뽑았습니다. 이 사람은 워낙 강경파예요. 그리고 혁명수비대 내에 이미 자기 세력이 굳건하게 있고, 그래서 모주타바가 이제 뽑혔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란 내부가 지금 강경파들이 득세를 하고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트럼프가 나 걔 싫어라고 했는데, 그래서 알겠어요. 다른 사람 뽑을게요. 하면은 이란은 뭐가 되는 거임? 그래서 더더욱 모주타바를 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어차피 차기 나봤자 이스라엘하고 미국이 야 차기 뽑아 또 죽여버릴 테니까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럼 모주타바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러면 전쟁이 꽤 오래 가겠는데, 이거. 그래서 지금 이러다가. 전쟁의 양상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서로 이제 돌 던지기로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멱살잡이는 안 하고 담 너머에서 돌 던지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 나오냐면 이란이 지속적으로 드론을 만들어 갖고 보내는 거랑 미국이 이걸 요격할 수 있는 요격 미사일이나 그 대체 방법을 찾느냐에 따른 경쟁이다, 이제는. 이제 더 이상의 확장될 수 있는 여지는 없어졌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어떤 이 정적 상태가 유지가 돼야 그 상황에서 어떻게든 이 협상이 유지가 됩니다. 일방적으로 때리고 있거나 뭐 서로 맞붙어 있는 상황에서는 협상의 여지가 없어.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전선이 안정되고 늘어지는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문제는 이란도 탄도미사일을 2,000발 이상을 갖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게 지금 계속 지하 시설들이 피격을 당하고 있고 얘네들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땅굴 위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뭔가 발사대가 기어 나오기만 하면 쏴버리는. 그러니까 이란의 전술은 그거예요. 발사대만 살짝 꺼내갖고 쏘고 또 들어가. 그리고 조금 있다 좀 잠잠해질 것 같으면 나와갖고 쏘고 또 들어가. 그래서 발사대를 계속 재활용해서 재장전해서 미사일을 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미국도 마찬가지로 폭격 안 하고 가만히 보고 있다가 발사대만 나오면 걔만 폭격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놔두곤 못 쏘니까. 그래서 지금 이란도 이걸 못 꺼내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마찬가지로 드론도 사이드 드론 이거 해가지고 지금 쏘고 있는데 사이드 드론이 뭐 1,000만 원이란 말도 있고 3,000만 원이란 말도 있는데 이걸 계속 이란이 만들어내고 있으면 미국도 이게 잠재적인 위협이 돼요. 왜냐면 이걸 떨어뜨릴 무기가 지금 패트리어트 같은 비싼 무기들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 중동의 미군 기지의 레이더들 있잖아요. 뭐 대당 뭐 1조 5천억 원짜리들이 다 파괴됐어요, 이미. 왜냐면 이란에 의해서 다 탄도 파괴됐어요. 미사일은 막았는데 네. 요런 저고도로 시속 200km로 날아오는 이런 것들은 사실상 지금 미군이 갖고 있는 편제 방식으로는 이 저격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실제로 이스라엘 내에 좀 이제 저명한 그 평론가가 그 얘기했어요. 이스라엘하고 미국은 이미 졌다. 왜 졌냐? 미군 기지, 사실 미군 중동 기지에 와 있던 게 굉장히 최첨단 레이더를 비롯해가지고 자산들이었어요. 근데 그게 다 파괴됐어요. 1조 5천억 원 하던 레이더 기지들이 지금 다 파괴가 된 거예요. 다 파괴됐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겼다라고 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 갖다 놨던 전력 자산들이 다 파괴됐는데 미국은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이란 해군 박살냈어. 43척 뭐 격침시켰어. 그런데 이란이 해군
함을 가지고 있어봤자 그게 뭐 얼마짜리겠냐고요. 그리고 이란이 네. 주장하는 건 자기네들은 14척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이란 나는 14척밖에 없는데 어떻게 40척을 격침을 시켰냐는 거지. 그러니까 이란이 그렇게까지 가지고 있을 능력이 없거든요. 있었으면 우리가 자랑했겠지. 그럼 도대체 나머지 27척은 뭘 때려 부신 거냐고. 부시긴 한 걸까? 그래서 지금 사실 사이드 드론이 계속 만들어지게 나오게 된다 그러면 모든 국가들이 지금 골치 아파. 그래서 지금 안티 드론을 하기 위해서 난리들입니다. 오죽하면 우크라이나가 자기네 드론을 팔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드론을 좀 당해봤잖아. 그래서 우리가 개발한 무기가 있잖아. 일명 스팅 드론이라고. 요걸로 우리가 사헤드 드론 많이 격추시켰잖아. 그거 줄 테니까 패트리어트 우리 줘. 왜냐면 이미 사헤드랑 싸워봤거든요. 러시아가 사헤드를 사다가 우크라이나로 하도 보내니까 얘네들은 이 드론을 떨어뜨릴 수 있는 이 고속 드론, 그러니까 경주형 고속 드론을 개조해갖고 거기에다가 폭탄을 달아가지고 그냥 농계 작전으로 1대1로 치고받는 스팅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갖고 지금 처리를 할 테니까 이거 갖고 가서 쓰는 대신에 패트리어트 줘. 가격 쳐가지고 이러고 눈탱이를 보고 있거든요. 패트리어트가 어딨니? 지금 만들려고 해도 돈이 없는데. 아니 사실 패트리어트는 운용하기도 쉽지가 않은데 이제 젤렌스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스팅은 별다른 기술 없어도 되고 굉장히 간단하고 이틀만 교육받으면 금방 운용할 수 있거든이라고 젤렌스키가 계속 얘기했는데 아무도 그 얘기를 안 들어. 왜냐면 그 스팅을 운영하려면 그걸 들고 들판에서 비행기가 지나갈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눈앞으로 지나가잖아요. 이게 매사냥이랑 비슷한 거야. 그 스팅을 날려 그때. 그래갖고 보고 날려. 보고 날려서 근접거리로 스팅을 붙여줘야 돼. 스팅이 이거에 내가 이걸 파괴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끔 근접거리로 일단 날려서 붙여줘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 사실 보초병 하나를 세워놔야 된다는 얘긴데 이게 전선이 지금 전면으로 확대돼 그 큰 이란에서 이게 맥힐 리가 없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한국의 안티 드론 기술들을 지금 수출해 달라고 하는 그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안티 드론은요 어떤 수준이냐면 띄워넣으면 슬슬 이렇게 동네 돌아다니면서 돌아다니다가 뭐 이렇게 날라오잖아. 그럼 옆에 가서 쓱 대봐요. 근접을 해봐요. 근데 얘가 등록돼 있는 게 아니야. 우리 아군의 어떤 그 전파나 인식 신호를 안 내는 놈이야. 그러면 그 안에서 자폭을 해갖고 주변에 있는 한 반경 한 100에서 150m 거리에 있는 드론 애들을 한꺼번에 다 폭살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런 드론도 우리가 갖고 있더라고. 오,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를 많이 했어, 드론에 관련해가지고. 우리나라 드론 항공모함도 있고요. 그 사람한테 일일이 가서 그 쏘는 드론도 있고, 뭐, 현무나 이런 미사일에 쏴갖고, 현지에서 확산돼갖고, 개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드론도 있고, 우리나라가 드론 강국이더라고. 군사적 드론 부분에 있어서는. 아니, 근데 북한은 왜 그 경운기를 보냈대? 그러니까. 그리고 왜 그 경운기를 올해 또 새로 산다고 15억 원어치를 또 새로 산다고 예산 올렸다가 까였잖아요. 아니, 국방부 새끼들은 뭔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잠깐만요. 우리한테 그렇게 드론 강국이라는데 왜 중국제 경운기 달달달달달 거리는 거를. 그러니까 미성년이니까. 뭐 그 상황에서도 그거야. 이해 못할 놈들이니까 내가 보기에 이제 납품업자하고 뭔가 짜옹이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합니다만 어찌됐거나 지금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이게 뭐 안정이라는 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더 이상 확전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로 돌 던지기를 하고 있는 거고 급하게 이란의 지도자가 나섰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조기에 동식이 될 가능성 어느 정도 협약이 동식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추가 병참을 하지 않으면 수천 개의 토마호크 미사일 같은 순항 미사일이나 탄약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지금 있는 전선을 더 이상 확대할 수가 없을 만큼 지금 미군도 지네들 지킬 분량만 딱 남아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지금 있는 상황에 협상을 해놓고 빠진 다음에 트럼프는 어디로 간다? 쿠바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빨리 이제
이제 시선 돌리게 하고 싶은 거. 그 그렇지. 트럼프 특징이 뭐냐면은 뭐 하나를 막 하는데 이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재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바로 다음 걸로 바꿔요. 그래서 지금 계속 쿠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쿠바는 공산당 쪽하고 본인들이 실질적인 접촉을 하고 있다. 쿠바 공산당하고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쿠바를 가서 치게 되면 중국하고 회담은 끝납니다. 중국이 쿠바를 또 간접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쿠바까지 넘어가는 사태가 생긴다 그러면 3월 말에 시진핑 만나서 받기로 한 선물은 다 날아가는 거예요. 뭐 벌써 보잉을 500대를 사주기로 했다라고 하는 뭐 여객기 500대 거래설도 있고 여러 가지 그거는 그냥 에피타이저고 본 선물은 내가 많이 준비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진핑 심사를 거슬리지 않는 선에서 빨리 이란 중재를 끝내고 이란 전쟁을 끝내놓고 4월 지나갖고 시진핑한테 선물 받아온 다음에 쿠바를 치러 갈 준비를 하는 게 트럼프가 나름대로 계산하는 짱구일 건데 이걸 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지금 있는 사태를 끝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번 주 안에 획기적인 휴전 관련한 정전 관련한 합의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근데 이게 호르무즈 해역도 재개될 것으로 보여요. 쉽지가 않은 게요. 왜 그러냐면은 이란 측은 지금 강경파가 목소리가 커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강경파가 공식적으로 내놓은 입장이 뭐냐면은 이제 이스라엘하고 미국이 계속 이렇게 이란을 찌작찌작 건드리는 게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영구적으로 종전을 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계속 가겠다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하고 미국이 다시는 함부로 이란한테 덤비지 않겠다라는 확실한 뭔가를 약속을 하고 뭔가 선물을 큰 걸 주지 않으면 이란 강경파는 어차피 우리는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그렇지. 죽는 거야. 그리고 우리 대장도 죽었잖아. 어차피 지금 내부적으로 강경파가 힘을 얻을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어요. 왜? 하메네이가 순교했잖아요. 하메네이에 방기 들고 반정부 시위 벌이던 사람들이 지금은 입 꾹 닫아야 되는 시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시 언제 입을 열 수 있게 될지 알지 못해요. 왜? 이 시아파 국가들은 시아파 이란뿐만 아니라 시아파 무슬림들이 있는 나라들 입장에서 하메네이는 교황에 해당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의 순교는 앞으로 몇백 년 동안 굉장히 회자될 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기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시오니스트 정권과 미국에 대한 분노감을 계속 재생산하는데 기점이 될 거란 명분으로 사용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실수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쪽에서 멍청한 짓거리를 한 거예요. 하메네이를 날린다고 해서 이란이란 나라가 쭈그라들지 않는데 그 멍청한 짓을 한 건데 문제는 이란 입장에서도 작년에 우리가 약속 대련해주고 그렇게 쳐맞았는데 그냥 대충 넘어가 준 게 이번에 이 화를 자초한 거기 때문에 다시는 저것들이 우리한테 못 대들게 만들어야겠다. 왜? 어차피 가장 큰 고민이었던 반정부 시위, 내부에서 정부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지금은 낼 수 없고 이거는 지금 완전 제압이 된 상황입니다. 분노감이 커졌어요. 지금 강경파가 힘을 쓰면 쓸수록 강경파한테 지지율이 올라가는 상황이란 말이에요.